안녕하세요, 태즈쌤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수학 교육에선 No, 코딩 교육에선 Yes입니다. 주제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수학 교육과 코딩 교육을 비교하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반면 코딩 교육은 국내의 경우 2018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딩 교육은 교육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수학 교육을 참고로 하면 어느 정도는 코딩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로 부족해서 학원까지 보내며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모든 학생이 수학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수학 점수 높여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길 바라는 마음이 현실적인 이유고, 이상적으로는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코딩 교육도 비슷합니다. 코딩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프로그래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대학을 좀 더 쉽게 가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둘 다 사고력 향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수학 문제집 뒷부분에 해설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과 정답이 나와 있죠. 그런데 항상 어른들은,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선생님과 부모님이죠. 이 해설집을 떼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를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해설집이 없어야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보고 풀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반면 바로 옆에 풀이 과정과 답이 있다면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의 경우 문제를 보고 스스로 고민하기보다는 쉬운 길을 택합니다. 즉, 눈으로 책 저자가 적어놓은 풀이 과정을 쭉 훑어보고 나 다 이해했어.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갑니다. 전자와 후자의 수학 공부의 결과는 어떨까요? 후자의 경우 수학 교육을 통해 사고력이 길러질까요? 자, 이제 수학 교육에서의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코딩 교육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수학과 동일하게 코딩 교육에서도 문제가 제시됩니다. 다른 말로 오늘 해야 할 프로젝트가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문제분해, 즉 잘게 쪼갠 후 단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이죠. 이를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에서는 시모어 페퍼트 교수의 표현을 가져와 절차적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코딩을 하고 결과를 실행 후 디버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 절차적 사고 혹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은 수학으로 보면 풀이 과정에 해당합니다. 코딩은 답이고요. 그런데 코딩 교육에선 절차적 사고인 알고리즘도 코딩도 모두 정답이 곧바로 교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인데, 우리의 코딩 교육은 학생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수학 교육에선 No, 안 되지만 코딩 교육에선 Yes, 되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코딩 교육의 목적은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력, 논리력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력은 주어진 과정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생기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코딩 수업을 하는데 스크래치에서 스프라이트가 제자리 점프하는 예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이야, 점프는 제자리 점프도 있지만 앞으로 이동하는 점프도 있잖아. 이걸 스크래치에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답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 때까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사실 답을 알려주면 2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고 스스로 생각해볼 시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학교에서 코딩 수업을 할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업 시작한 지 5분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프로젝트를 다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 가봤는데 진짜 다 했습니다. 단 하나의 오류 없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재에는 완성 코드라는 정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기계적으로 코드를 그냥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수업할 때 교재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재가 오히려 학생들이 생각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습니다. 태지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 코딩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모방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기 수업도 필요해요. 수학도 예제풀이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그 후에 응용 문제를 풀잖아요. 코딩 교육도 예제풀이처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제만 풀고 예제풀이가 목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 코딩 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의 태지쌤이었습니다.